현재 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의 SSK 프로젝트 중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 개입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척도 타당화나 단축형 개발 연구, 그리고 청소년 자해자살의 보호 요인 델파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을 본전공으로 학부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돕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규범인 법은 이를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관련된 법적 절차를 따르게 하는 반면에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은 연구나 가설, 이론의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가 맞지 않으면 이론을 바꾸는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긴급하고 미기한 사안을 많이 다루는 범죄 피해자나 위기 아동 청소년 분야에 저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분야는 현장에서도 신뢰론, 근거 있는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고 현장과 연구를 이어주는 연구실을 찾던 도중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를 찾게 되어서 여기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래도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통계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 수집하기가 참 어려워서 직접 서베이를 돌리거나 아니면 이미 공개되어 있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패널 데이터는 아무래도 실태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저희가 측정하고 싶은 대상자들의 심리 기제를 측정하는 척도 변인들이 부족하고 직접 서베이를 돌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표지 크기나 이제 특정 경로들이 한정적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실 데이터는 이 아쉬운 점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데이터로 직접 공부를 해보고 설계를 해볼 수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변인들을 품고 있는 데이터로 연구를 해볼 수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반복적으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는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 학생으로 하여금 다행동을 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학생의 자살 시도를 이해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연구소에서 출간된 자해와 자살과 관련된 논문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문 상담교사 대상 델파이 연구였습니다. 연구나 논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을 때는 막연하게 어떤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델파이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위험 요인이나 보호 요인들이 추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매뉴얼, 검사 도구, 어떤 활동지, 워크북 이런 모든 것들이 연구 기반으로 제작된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담자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도 현장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현장의 경험들은 어떤 연구 프로젝트와 상담 현장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느낍니다. 논문 작성을 할 때 보통 자해를 다룰 때는 자살에 대한 의도를 구분해서 비자살적 자해, 그리고 자살적 자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이 명확하게 두 분류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을 논문의 문장을 넘어서 직접 경험한 현장감으로 이해하고 논문에 녹여내어 인용할 수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논문이나 연구를 볼 때도 종종 떠다니는 이론이나 문장이 아닌 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연구와 현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느낍니다. 또 그러한 다리는 제가 연구자로서 적응을 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도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처음이었지만 그동안 상담을 해왔던 그런 역량을 통해서 연구 진행 방법을 금방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도구나 워크북을 개발을 하면 이러한 작업물들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배포가 되고 또 쓰이게 되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작업에 대한 방향성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실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생각하던 가설이 옳았구나 라고 느끼고 그거를 나중에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담 실습을 나가면서 실제로 내담자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공감해주고 내담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상담이라는 것이 실제 사람들을 치유해줄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했던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세 가지 큰 장점이 있다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직한 동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 실습 경험,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은 동료들이 있고 그 모든 동료들이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동료들이 많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수집된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연구실 석사 과정은 4학차 때부터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실습도 사실 이 상담 분야에 들어오면 실습을 할 때 본인이 다 밖에 있는 실습처를 찾아야 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저희 이제 석사 과정들은 학교에 연계된 상담 실습센터에 이제 4학차, 5학차 때 가면서 실제 내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장점입니다. 저는 지금 SSK 국가 프로젝트에서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사 시기에도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LS 관련 이제 어플들을 다운받고 그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카테고라이징하고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요. 지금 박사과정에 와서는 그 내용을 디벨롭해서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고 있는 MLS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알고리즘, 챗봇 등을 이제 제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